북한과 동북아를 꿰뚫는 통찰력. 자, 오늘도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북한에 뭐 국내에서 이제 북한 정보가 뭐 많다. 뭐 예를 들면 뭐 장성민 이런 분도 있고 뭐 국정원 출신 분들도 계시고 탈북해서 이제 여기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뭐 이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보라는 게 막 이게 좀 가공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를 우리가 대할 때 조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한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지금 여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제 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다, 뭐 아니면 뭐 북한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뭐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접하실 때 되면 그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많다고 특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어떤 뭐 특정한 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굉장히 큰 뉴스처럼 포장이 되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던 그렇죠. 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있었어요. 아, 그죠? 어떤 일? 참. 예.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죠. 김여정,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친동생. 네.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도 이제 국정원의 지금 원장이 박지원 국회의원을 하셨던 박지원 원장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원래 이제 국정원이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에 정보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요. 예, 업무 보고도 하고 또 예산 협조도 받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박지원 원장이 처음에 이제 첫 보고를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김정은이 권력을 김여정에게 위임했다. 뭐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다. 아이고 막 이게 뭐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최경희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소장님 이렇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소장님은 이제 차분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요? 네. 말씀. 조금 더 면밀히 분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장님 이 뉴스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이미 이제 여러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있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네. 한두 번이 아니고 빈번하게 좀 있기 빈번하게 때문에 있죠. 네. 사실 북한의 정보라고 하면은 네. 걸러서 봐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영향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원래 사회적 역할로는 네. 그 정치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얘기를 그래야죠. 해야 될 책임이 그래야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학자들이 네. 그런 정보와 사실과 진실을 걸러서 네. 이렇게 걸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모두가 정보에 이렇게 집중되고 쏠리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혼합이 돼버리는 역할이 맞습니다. 하나도 없는 다 맞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사회적 현상이 저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좀 네.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국내 그 안보 정보를 그렇죠. 총괄하는 이런 책임 있는 기관인데 예. 아니 이런 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냥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정은에게 통치를 위임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는 또 없어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다만 그 북한을 분석하는 분석관들이 네. 입장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예, 네.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본다면 네. 하나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 것.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부정하는 논리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정하려고. 예, 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양쪽 다 좀 극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정원이 네. 이게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점은 네. 물론 뭐 국회의원이 밖으로 나와서 전달할 때 잘못했다고 네. 그걸 오보했다고 좀 와전됐다고? 예, 네.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네. 어떻게 국정원의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보위에서 이렇게 네. 보고할 때 그런 네, 네. 뉘앙스를 네. 보여줬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6월 14일인가요? 네. 그 북한의 노동신문에 네. 김여정의 이제 그런 그 글이 실렸어요. 김여정 관련된 기사가. 그 기사 자체가 네네.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네. 6월 14일 노동신문은 분명합니다. 네. 이제 내용이 뭐냐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것 같다. 아, 맞습니다. 예, 네. 그 얘기 있었죠. 네,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예.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머지않아 이제 쓸모없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습니다. 딱 거기 네. 문장 그대로 정확한 네, 문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네. 권한을 행사한다. 예, 예. 요걸 김여정이 말했다고 해서 뭐 위임 통치다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걸 가지고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네. 분석보다는 네. 좀 더 추정치에 가까운 보고를 했는데 음. 그것을 정보라고 우리는 전달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낮은 단계의 그 정보, 분석력으로 북한을 예.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우선은 이런 표현은 거꾸로 봤을 때 정보 부재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 부재죠. 그렇죠. 부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본다면 네. 정보 부재를 이제 미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네. 번째는 아마도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일반화하는 데는 이제 조금 경계하기 때문에 네. 어진간히 그 보고에서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여정이 위임 통치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는 않다. 네. 그러나 계속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모순된 얘기들을 그때 그렇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뉴스를 예. 북한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의 원장이 국회에 와서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했으면 그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노동신문이든 뭐 아니면 북한 조선중앙TV든 뭐 코멘트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코멘트를 안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거 하면 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무슨 막 뭘 이렇게 쏘아붙이고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네. 사실은 북한의 권력 구조를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제대로 이해하기를 저는 이제 정말 기대하면서도 네.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국정원장의 이제 정보 보고에서 네. 이제 김여정의 위임 통치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보고를 했고 예. 그럼 김여정 그 다음에 또 이제 2018년 1월에 김여정이 실제로 평창에 왔을 때 네. 그때 그 삼지연 악단이 이렇게 네. 막 공연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때도 아마도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네. 그 김여정이 이제 남북 관계를 맡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다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희망을 그런 가졌죠. 얘기하면서 네. 김여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김여정에 대한 네. 기대가 컸죠. 네.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력이 속성이라는 것은 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그 이후에는 뭐 분업 통치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 기대가 곧 권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충실히 했고 김여정 자체가 이제 김정은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 심부름하는 거 직접 아니에요? 가서 네, 네. 메신저 역할을 네, 네. 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내부에서 지금 그 보여주는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한다던가 이런 네. 결단력도 보여줬던 것은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즘 이제 계속 김여정이 부각되는 부분들은 네. 미국에 대한 트럼프에게 이제 뭐 이런 담화문을 던진다던가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네. 또 담화를 또 한다던가 하죠,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중국에 김정은이 갈 때도 네네. 가서 이제 오랫동안 시진핑 주석하고 악수하면서 맞습니다. 오랜 아, 시간 동안 정중하게 뭐 이렇게 아주 인사하고 정중하죠. 네네. 그런 역할들을 보면은 대남 사업 플러스 대외 사업을 그 조금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대외 사업을 제일 측근에게 항상 맡겨요. 그렇군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장성택한테도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김양건 같은 경우 김양건, 옛날에 네. 그 김용순 대남 비서 예. 이런 분들이었는데 네. 사실 대남 사업이나 이렇게 대외 사업을 이렇게 잘 하면서 대외적으로 촉망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인위적인지 아니면 자연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교통사고나 네. 숙청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외적인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의 사람들은 김양건도 그랬고 김영순도 이제 이렇게 그 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성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숙청 정도의 이렇게 네. 벌을 받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기대하고 지지하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루트들은 차단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동생인 김여정한테 이번엔 맡긴 것 아닌가. 그건 이런, 역설적으로 보면 예. 김정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 정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은이 건강이 악화돼서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너무 구조상에. 확대되는 해석이죠. 맞습니다. 네. 건강이 악화돼도 죽는 순간까지 그렇죠. 그 권력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 이양이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사실 독재 시스템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건 독재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우리 그렇다면. 조선 네. 역사 네.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네. 아들과 아버지의 권력 다툼 칼부림이 났죠. 이렇게 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끝까지 권력 자리에서 맞습니다. 지키겠다고 했던 이런 사례들 네. 동서양의 이제 모든 사례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해할 때 네. 얼마나 그 북한의 그 독재자가 신선하고 인격적인 사람인지 너무나도 그게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후대 내 죽은 다음에 후대를 생각해서 후계자를 내정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북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김일성도 살아생전에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네. 몸이 못 가는 일들을 김정일에게 많이 시켰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렇게 권한이 김정일의 역할이 확대될 때 또 주체 사상을 변경하면서 네. 변화시키면서 네. 그 권력 중심을 더 꽉 쥐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극히 권력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네. 김정은이 아프니까 후계자를 내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이제 일반인들 우리의 관점에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네. 거죠. 그렇죠. 그건 매우 잘못된 관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상 분석하는데 좀 너무나도 난해한 점들이 많죠. 그렇죠. 잘못된.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 건강이 뭐 좋지 않다. 건강 이상설이 계속 끊이질 않지만
실제로 신문,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네.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해서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로 회의를 더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정상 국가의 네. 이런 그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 김정은과 관련된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거구, 그다음에 막 살도 많이 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대외 활동을 하는 거를 보면 네. 이 사람이 무슨 통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네. 그 건강과 그리고 권력의 문제는 딱 죽는 순간에 권력이 이동이 되지 그렇죠. 그거는 좀 분리시켜야 되는 아프다고 해서 네. 아픈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채울 수는 보완할 수는 권력을 보완하면서 어디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그건 우리 같은 부분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거지 독재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북한 안에 이를테면 무슨 이제 검찰, 뭐 법원, 뭐 이런 걸 담당하는 뭐 행정부라는 게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아. 김여정이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김여정이 컨트롤하고 있는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 예.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부의 위치가 네. 권력의 중심을 어떻게 그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소스인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이제 뭐 통전부가 있고 뭐 인민무력부가 있고 뭐 이렇게 부서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7개 부처가 있는 걸로 그 알고 안에 있는데 행정부라는 게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까운 기간으로 보면은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장성택 네, 장성택. 이 이제 네. 행정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통전부뿐만이 아니고요. 행정부도 같이. 장성택은 통정부를 담당했던 적은 없고요. 아, 없나요? 아, 네, 예. 행정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을 네.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죠. 행정부는 네. 이제 그 사법, 검찰, 경찰 그리고 이제 보위부는 또 다른 부처에서 관할합니다만은 네네. 사실 보위부라는 경우는 이제 김정은의 직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관리하는 거는 모든 이제 사회의 적폐. 그러나 적폐는 어디서 옵니까? 이제 권력에서 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정경, 권력과 경제가 결탁할 때 네, 그런 네, 것들이 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유착하면 부패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앙당에 있는 그런 중앙당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네.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내각까지 예. 그런 당원들을 당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관리. 그렇죠. 네. 예. 그건 일종의 통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하고 지도하고. 예, 그럼 그들이 보위부는 뭐랍니까? 정보만 수집하나요? 보위부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과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정보 수집도 중요하지만 사상을 사람들이 사상을 네. 갖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는 네, 네. 그 사상이 조금 이탈되거나 한다면 가차없이 이렇게 그 잘라버리고 이제 처분하는. 색출하고. 근데 그 권한은 이제 또 따로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김여정의 그 앞으로 행보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역할이 지금보다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정도에서 다시 김정은이 그냥 전체를 다 통제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김여정이 이제 부각받고 있는데 김여정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김여정 역할이 아니면 축소되고 다시 그냥 김정은이 그 자기 통치를 더 강화할 거라고 보시는지 약간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여정이 권한이 점점 더 이제 커질 것 같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엄청난
행동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이제 온 나라 각지에 이제 그 삐라를 네. 그 남한에서 보낸 그런 삐라에 대응해서 예. 뭐 삐라를 만드는 일도 사실 그 전에는 거의 인민들이 손으로 삐라 만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자극을 줬던 것도 김여정이 총괄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폭파하는 것도 거. 네. 김여정이 총괄했던 거죠. 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네. 앞으로 고난을 김여정의 이제 지시를 잘 받들어라 하는 이런 자각을 준 거죠. 국내에서도. 김정은이 네. 그걸 의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정은이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권한은 커질 수 있으나 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모든 허락 아래 네. 예, 허가를 받고 권한이 커지고 행사되고 네. 그리고 그걸 초월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디까지나 김여정의 네. 권력은 네. 김정은의 보완적 권력이다. 그 김정은의 권력 공백을 보완하는 일을 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김정은과 관련된 건강 이상설 이것도 조금 그 과한 해석일 수 있고요. 김여정을 바라보는 김여정이 마치 위임 통치를 받아서 조만간 뭐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될 것처럼 묘사하는 그것도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는 점. 예,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근데 네. 한번 이제 그 북한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있지만 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정말 이제 그 확대되고 정말 네.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그 북한이 이제 공식 매체에서도 네. 이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가 크다. 네. 게다가 이번에 폭풍도 네, 있었죠.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건강 이상설에 더해서 이런 상황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내부에서 네. 예, 엄청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김정은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난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 대한 평가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네. 보면 북한이 말하는 사상이 저하될 수 있는 아. 내가 살기 어려운데 무슨 네. 조직 생활을 해야 되냐. 네. 그리고 정말 인민을 다시는 허리띠에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몇 번 약속하더니 네, 네.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김정은의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이제 북한에서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때는 더 이제 사람들이 생각 사상, 그다음 신체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제해서 더 이제 이상 남발되지 않도록 네. 예, 그 조직생활 통제, 그다음에 사상 통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역시 최경희 소장님의 이 북한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뭔가 달라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최경희 소장님과 함께 떠나는 북한과 동북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